저희 지역 단체장이 지역 유권자에게 내건 공약사항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양천구의 민선 7기 3년을 살펴봤습니다. (7일 0시) 기준 서울에서는 15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60세에서 64세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의 1차 백신 접종률은 14%로 기록됐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디지털 상상 캠퍼스가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7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 어르신 등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예방접종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는데요. 서울시는 7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서울의 1차 백신 접종률이 14%를 넘겼다며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서울시 일평균 확진자는 2주 전 189.3명보다 12명 증가한 201.7명이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는 2주 전 전체 확진자의 30.7%에서 지난주 29.9%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6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9명입니다. 이 중 집단 감염은 20명, 확진자 접종 75명, 감염 경로 조사 중은 48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민선 7기 지자체장들의 공약 이행 상황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네, 양천구는 어떨까요? 심다혜 기자가 민선 7기 양천구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모래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양천구 창의놀이터입니다. 지난 민선 6기부터 시작해 올해 총 18개의 창의놀이터가 양천구 모든 동에 설치됐습니다. 여기 근처에 모래놀이터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서 모래놀이 하기 괜찮고요. 네, 코로나 위험도 있는데 여기가 좀 넓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김수영 재선구청장이 민선 6기부터 계획한 공약 사업들이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2016년 추진된 양천중앙도서관이 올해 개관했고 양천공원을 시작으로 목동 중심 축의 오래된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민선 7기 양천구의 공약 이행률은 74%. 독거 남성들을 사회로 이끄는 나비남 프로젝트와 의료진이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는 100세 건강 주치의제 등 공약 사업들이 지역 안팎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동복지정책은 적자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노동정책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한 수준인데요. 7,270억 예산 대비로 하면 0.0014%예요. 노동복지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과 철학이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남은 공약은 서부트럭터미널과 신정차량기지 이전 이후 부지개발, 국회대로 지상공원화 등 16개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타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수인 굵직한 개발 계획인 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라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해요. 코로나19 극복 상황에서 많이 재정을 우선 그쪽으로 투입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는 이 재정이 팽창 재정을 지속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역의 대표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 7기 양천구의 공약 이행 상황 등을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 서북 3구가 서3구 전통시장 스탬프 투어를 진행합니다. 스탬프 투어는 3개 지역 전통시장 걷기 코스를 돌며 스탬프를 모으는 것으로 3개의 자치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기획했습니다. 행사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에서 워크온 앱을 설치한 후 은평구 걷기 동아리 커뮤니티 전통시장 스탬프 투어 참여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스탬프 코스는 모두 15개로 은평구는 연서시장, 대림시장, 신응암시장 등 5개 시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탬프 12개를 모으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양천구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 디지털 상상 캠퍼스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 창업의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양천구청 일자리 경제과 청년정책팀의 김영주 팀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자리 경제과 김영주입니다. 네, 양천구 청년창업센터가 양천 디지털 상상 캠퍼스로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기존 센터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기존 청년창업센터는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을 돕는 창업 상담, 멘토링,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창업 카페와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스타트업들의 입주 공간을 지원해주는 창업 허브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양천 디지털 상상 캠퍼스로 리뉴얼하면서 그 창업 카페와 창업 허브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취업도 지원하는 광역 일자리 카페와 또 예비 창업자들의 홍보 영상이나 아니면은 라이브 커머스 송출 지원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센터를 또 조성하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사업 공간으로 새 단장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이후에 청년들의 취업 또 창업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 기대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앞으로 창업 카페에서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뿐만 아니라 올해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웹툰 또는 시각 디자인 창업가 등 6개 팀 전문 창업가들을 발굴을 했거든요. 이 전문 창업가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또 은퇴 후 시니어 예비 창업가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상상 캠퍼스 양천 구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이용 자격과 이용 방법도 소개해 주시죠. 창업을 준비하시는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오셔서 저희가 취업 특강이라든지 멘토링 준비하고 있으니까 양천구청 홈페이지나 서울 일자리 포털에서 예약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카페에 멤버십으로 회원 등록하시면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김영주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거나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가구입니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96,500원, 3인 가구는 175,500원, 4인 이상 가구는 191,000원입니다. 여름철 냉방비 바우처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철 난방비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는데요.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변동사항이 없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올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원받을 주민 4천여 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서울에 살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주민으로 최종 학력 졸업 이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4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 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희망자는 오는 14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 청년 포털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에 어르신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양천구는 신월 1동 곰달래 어르신 사랑방을 리모델링해 곰달래 어르신 어울림센터로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곰달래 어르신 어울림센터는 체조교실과 치매 예방 퍼즐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노래 연습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6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 중 도우미 불법 영업이 5건, 주류 판매 26건 등이 있었으며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38건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주 노래 연습장의 관리자와 직원 등 관련 종사자는 모두 오는 13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최근에 주택가까지 파고들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이 집중 단속 대상에 올랐습니다. 인형을 이용한 사실상의 매춘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 논란도 뜨거웠는데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방치하던 경찰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법과 건축법을 근거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단속을 하는 건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